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났던 일이 있었다. 그 여행은 매우 즐거웠지만 피곤하기도 했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관광했고 이국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문화적인 행사를 체험하기도 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무리한 일정 탓에 모두가 지쳐버렸다. 그래서 한 친구가 여행의 막바지에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는 꾸준한 수면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과 직결된다 는 말을 하며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꾸준한 수면이 그날의 피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수면은 뇌가 휴식하면서 낮에 쌓인 정보를 처리하고 신체는 스스로 회복하는 고유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 중에는 그렇게 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행의 설렘에 잠이 잘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는 그가 알고 있는 꿀잠, 잘 자는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첫째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는 멀리 해야 한다고 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게 만드는 루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추천한 방법 중 하나는 따뜻한 샤워를 한 뒤 프레그런스 오일을 사용하여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라벤더 향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했다. 셋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다. 아무리 피곤한 여행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몸의 생체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 밖에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도 추천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가 쌓인 몸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침실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어둡고 조용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꿀잠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여행이 끝난 후 나는 그 친구의 조언을 따라 몇 가지 수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뜰 때 피로감이 거의 사라진 것을 느꼈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친구의 꿀잠 비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깨달았고 꾸준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여행을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있다. 나의 이런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다. 수면은 단순히 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 미나는 늘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빠듯한 출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아침을 챙겨 먹기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음을 느꼈고 정기 검진에서 영양 불균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제서야 미나는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건강을 되찾고자 결심한 미나는 영양사 유나는 친구로부터 몇 가지 슈퍼푸드를 추천받게 된다. 유나는 이 슈퍼푸드를 아침마다 먹으면 분명히 상태가 좋아질 거야 라며 자신있게 말했다. 유나의 조언에 따라 미나는 다음에 5가지 슈퍼푸드를 식단에 도입하기로 했다. 첫째,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뇌 건강에 좋고 체내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매일 아침 한 줌에 블루베리를 우유나 요거트에 곁들이니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다. 미나는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 둘째는 귀리였다. 귀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소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아침에 따뜻한 오트밀을 만들 때마다 미나는 이게 바로 건강의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여기에 견과류나 꿀을 얹어 더욱 다채로운 맛을 즐기곤 했다. 셋째로 등장한 것은 그릭 요거트였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강화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나는 그릭 요거트에 꿀과 과일을 더해 부드럽고 달콤한 아침을 만들었다. 넷째는 아몬드였다. 아몬드는 심장 건강에 좋고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간식이었다. 매일 아침 한 줌씩 먹는 아몬드는 미나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도 늘 구비되어 있었다. 일하다가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슈퍼푸드였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것은 시금치였다.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히 하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미나는 시금치 스무디나 시금치를 주재료로 한 샐러드를 아침 메뉴로 선택하였다. 처음에는 그 푸른 색감에 조금 꺼려지기도 했지만 몇 번 먹다 보니 상쾌하고 깔끔한 맛에 푹 빠졌다. 미나는 이 5가지 슈퍼푸드를 매일 아침 먹으면서 몸에 활력이 도는 걸 느꼈다. 언젠가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유나는 미나에게 얼굴이 밝아졌네. 아침 잘 챙겨 먹는구나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은 아침을 거르지 않고 슈퍼푸드로 시작하는 하루가 미나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다. 그 결과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였다. 미나는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이 단순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하루의 질을 좌우하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슈퍼푸드를 아침 식단에 포함시키고자 단단히 결심하였다. 미나의 건강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는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습관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시간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비켜간 사람들처럼 나이를 먹지 않는 듯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비로운 마을의 비밀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법에 있었다. 마리아라는 소녀는 우연히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리아는 항상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시간을 거슬러 보이던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해 큰 호기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이곳에 머물며 그들의 습관을 익히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배운 것은 식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며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들은 설탕과 가공식품을 철저히 피했고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며 신선한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이용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차가운 샐러드와 따뜻한 친구로 하루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마리아는 그들의 운동 습관에 주목했다. 마을 사람들은 요가와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선호했으며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했으며 작은 일에도 종종 몸을 움직였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춤도 그들의 일상생활에 녹아 있었다. 이는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자아를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마리아는 또한 명상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소리 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갔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그들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친구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대화를 통해 웃음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며 생활의 기쁨을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몇 달 동안 경험한 후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일에 몰두하며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피부는 빛나고 에너지는 넘쳤으며 마음의 평온 역시 유지되었다. 마리아는 마을을 떠나며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가 그녀만의 웰니스 센터를 열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시간의 마을처럼 그들 또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시간의 마을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노화를 늦추는 비밀은 마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의 꾸준한 노력에 있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전했다. 네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 우리의 몸은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기나긴 밤 동안 그대로 있던 근육들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부드러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스트레칭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좋은 스트레칭 7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 아침,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침을 개운하게 시작하면 하루가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깊은 호흡과 함께 하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목의 피로를 아침 스트레칭으로 풀어보세요. 천천히 목을 좌우로 앞뒤로 돌리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밤새 긴장된 어깨를 풀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은 후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천천히 양쪽 팔을 벌려줍니다. 마치 공기를 두 팔로 끌어안는 듯한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고양이와 소 자세는 아침의 필수 스트레칭 중 하나입니다. 내 발로 땅을 짚고 엉덩이와 등에 자극을 줌으로써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허리를 천천히 아래로 눌렀다가 위로 올려주며 몇 번 반복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스트레칭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의자나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발끝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다리 뒤쪽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 주어 하루 종일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몸통 비틀기는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돌려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복부와 허리를 자극하여 전신에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탠딩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삼각형 자세도 추천합니다. 두 발을 넓게 벌리고 한쪽 발목을 잡으며 반대편 팔을 하늘로 뻗어주면 됩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다리와 허리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 터치 늘 소개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두 발을 모은 채 서서 천천히 발끝을 향해 몸을 구부려줍니다. 아침마다 이러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우면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피로 회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